자, 178페이지를 이제 보세요. 한 시간 동안에 한 거는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지나치셔도 상관없어요. 지나쳐도 상관없어요. 등기란 누가? 등기관이.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거.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등기다라고 해요. 지적은 국가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라면 등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등기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등기관이 누구예요? 등기 직원이. 등기관이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야. 에? 그러면 진짜 쉽게 나온 문제 뭐가 있었냐면요. 등기소에 근무하는 자는 모두 등기관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거. 근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2015년이잖아요? 2005년도부터 보면 그 위에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뭐가? 등기관이. 공무원이다, 맞아요? 등기관은 공무원이에요. 4급, 5급. 그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야. 4급, 5급, 6급, 7급. 4급이 법원 서기관, 5급은 등기 사무관, 6급은 등기 주사, 7급은 등기 주사보 이렇게 있어요. 4급, 5급, 6급, 7급 중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 뭐가 될 수 있다? 등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등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야. 자기가 잘못하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죠. 공무원이죠. 네. 국가 배상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 국가가 배상하고 그에 따른 구상권을 등기관에게 행사하는 게 그 끝이에요. 나올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등기관의 제척이라는 게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자기가 처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원칙이에요. 처리하지 말아라. 왜? 공정성 때문에. 배우자가 등기를 신청했거나 사촌 이내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그 처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해도 상관없지만 해도 징계받지는 않아요. 근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빠져라 이거지. 원칙은 그래요. 그 정도가 등기관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나올 게 별로 없죠. 나오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봐도 충분한데 기출문제가 몇 문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목숨을 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다 무엇하는 것이다?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거 몇 개를 기록을 한다? 2개를 기록을 하는 거야. 하나는 뭐야? 하나는 부동산의 뭐야?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토지는 무슨 단위로 거래돼요? 자, 노트 필기 하시는 분들은 세워서 필기 하시면 중간에 내려놓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니, 노트를 이렇게 쓰시면 등기법은 이렇게 쓰시면 가다가 끊기잖아. 붙일 거예요? 옆으로 쓰시는 게 좋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열받으면 스케치북 사가지고 오셔도 되고. 왜? 스케치북은 넓잖아. 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토지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건물은 한 개, 한 동 이런 식으로. 건물은 무슨 단위로? 동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시험에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괜히 그런 거에 목숨 걸고 막 공부하시면 안 돼. 당연히 안다라고 보는 거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럼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토지의 표시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무엇? 면적. 여기까지가 토지 표시야. 등기에서는.
경계와 좌표가 궁금하면 지적 가서 보라 이거야. 지적 공부 가서 보라 이거예요. 얘는 얘가 주가 아니라 그랬잖아. 얘는 얘가 주가 아니라 뭐가 주예요? 밑에가 주가 되는 거야. 얘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냥 보조기 역할만 할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건물의 표시는 뭐? 건물의 표시란 소재, 지번. 건물은 지목이 들어가질 않아. 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용도잖아. 지목은 뭐다? 토지의 용도지요. 토지의 주된 용도잖아. 그러니까는 건물 등기부에는 표지부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지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대신에 건물의 무엇?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종류와 건물의 무엇이 면적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권리는 뭐야? 권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무엇? 물권. 물권하고 채권으로 나눠지는데 채권은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무엇? 임차권. 임차권하고 환매권. 두 가지로 나눠요. 임차권하고 환매권으로 나눠지고 물권은 다시 몇 개로 나눠지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분류법. 이건 분류법은 지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분류법 안 돼요. 근데 민법에서 공부하다 보면 민법에서 물권 채권 다 공부하잖아. 자연스럽게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분류가 된다 이거야. 물권에는 점유권하고 무엇? 점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지배하는 거. 사실상 지배하는 거. 점유권이 있고 무엇이 있다? 본권으로 나눠지는데 본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유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묻지 않아 시험에서는. 당연히 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 물으면 좋죠. 소유권은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만 의미한다. 그럼 틀린 거잖아. 그럼 나오라고 비는 거 좋고. 소유권하고 무엇이냐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 나누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럼 제한 물권은 다시 소유권의 사용, 수익, 용익,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무엇과 용익 물권하고 용익 물권과 또 담보 물권으로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익 물권은 다시 몇 개로? 세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이라고 외우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자리 따서 1년 공부합니다. 1년 공부하는데 용일물권에 뭐가 있고 없고를 구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걸 지지전이라고 외울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좋지. 지지전 의미 없다 이거. 의미 없다 이거. 담보물권에는 몇 개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 민법에서 공부하지 않는 게 뭐만 공부하는? 질권만 공부하지 않거든요. 유치권 다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야. 뭐를 기록한다?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얘는 등기부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얘네들은 등기부 갑구에다가. 얘네들은 을구에다가. 등기 안 되는 거. 얘네들은 등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권리는 딱 세 개로 구분돼. 어떻게? 등기할 수 없는 권리하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하고, 등기할 수 있는 거하고. 왜요?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민법에서 대항 많이 배우죠? 채권은 대항 요건으로 하는 거야. 제3자. 채권은 등기 안 해도 당사자 간의 효력이 발생하잖아. 사람과 사람이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B한테 넘겨줘요. 처분한단 말이야. 응? 그 대신에 내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이 부동산을 되찾아올라 그래. 그걸 환매라 그래요.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줬다 뺏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줬다가 다시 일정 기간 내에 행사를 해서 그거 다시 가져오는 게 환매예요. 등기 안 해도 돼. 에? 당사자 간의 효력이 있다 이거야. 근데 얘가 부동산을 C한테 못 해버리면, 처분해버리면은, 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이 A가 C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돼? 등기를 해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대항요건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 효력요건이에요? 대항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야. 그럼 얘가 넘겼죠? 그럼 얘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C를 상대로 해서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대항 요건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임차 채권은 등기가 효력 요건이 아니라 뭐다? 대항 요건이.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를 안 해주잖아 보통.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는 거예요.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야? 대항 요건이 발생하는 거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냥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 이 길부터. 그러니까 오늘 등기 2시에 했어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0시부터 발생하는 거야. 0시부터. 그럼 오늘 임차권 등기를 한 거하고 오늘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고 오늘 누가 저당권을 등기가 실행이 됐어요. 어느 게 우선순위일까요? 얘가 우선순위가 돼. 얘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당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이 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가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이 되는 것이고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동산질권, 권리질권은 등기가 가능해요. 질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그러니까 점유권 등기해달라고 해서 등기관에 등기해달라고 쭉 가서 등기해달라고 뗐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낸다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등기관이 각하를 해버려요. 대충 이해 가시죠? 얘네들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등기를 해야만 뭐가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가 무슨 요건이 될 수 있어요? 효력 요건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민법 180 몇 조? 6조. 민법 186조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제 법률 행위 공부를 하실 거야. 매매라든지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엇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186조하고 비교할 것이 180 몇 조? 7조. 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해가지고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어떻게 돼? 상속되잖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아도 사망 시 상속이 돼버려요. 그럼 등기 왜 해요? 내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일단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 처분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무슨 요건이라고 한다? 처분 요건. 그 187조의 대표적인 것이 상속, 수용, 형성 판결, 경매.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내 거예요. 내 것. 등기를 안 해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내 거야.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수용도. 수용 시기에 내 거야.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내 거예요, 그냥. 등기 안 해도. 법률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의 기능은 3가지로 봐요. 첫 번째 무슨 요건? 효력 요건. 두 번째 처분 요건. 세 번째 대항 요건.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등기 자체를. 자, 우리가 지적법을 잠깐 넘어가면 지적법에서 그거 설명 안 했구나. 지적법에서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죠. 복구해야죠. 복제해 놓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복구해야죠. 복구해야죠. 그러려면은 만들어 놔야죠. 무엇을 만들어 놓는다? 등기부 부본이라는 걸 만들어 놔. 등기부 부본은 언제 만드냐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 부본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만들어 놓는다 얘는?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복구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보다 등기부 부본이에요. 자, 교재 178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1번 의의는 위에 써 있는 거죠.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데다가 무엇하는 것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재하는 거. 뭘 기재해요? 부동산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거. 기재라고 하지 않아 지금은? 지금은 기재한다라고 하지 않아. 기록한다. 기록한다고. 기재나 기록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지금은 옛날은 이게 쓴다고 해서 기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다라고 하고 밑에 보면 기능 있죠? 기능 있어요? 네. 기능에 보면은 뭐가 써 있어요? 요거 하나 써 있죠.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엇해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처분 요건으로 하는 거. 또 하나 뭐가 있다?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용어의 정의 보시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물적 편성주의더라 이겁니다. 물적 편성주의. 그러니까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데 예외는 없어요. 물적 편성 예외라면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고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게 있어. 시험에 안 나와요.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기 쓰는 거 생각하시면 돼. 우리 일기 맨 첫 페이지에다 쓰죠. 다음 날 어디다 써요? 다음 페이지 쓰죠. 네. 그 다음 날은 계속 이어서 쓰죠.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자가 하나 있으면 우리 그 책자가 하나 있으면 A라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면 첫 페이지에다 써줘요. 그 다음 사람이 신청하면 다음 페이지에다가. 그러니까 등기 신청 순서에 따라서 그냥 묶어놓는 게 바로 뭐다? 연대적 편성주의고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떼보면 뭐를 알아 대장을 뗄 수 있어요? 지번을 알면 뗄 수 있는 거잖아. 등기부도 지번만 알 수 있으면 떼죠. 왜 지번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지번 순서대로 편성해 놓는 거예요. 지번 순서대로. 됐죠? 그러면 이렇게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은 바로 뭐냐면 물적 편성주의 원칙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자?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부동산 무엇이다? 1 등기 기록. 그 3번에 뭐가 써 있어요? 등기 기록이라고 써 있잖아. 그 시험에 등기 기록이 뭐냐라고 묻질 않아요. 그 등기 기록은 이런 것들이야. 토지는 한 필에 대해서, 건물은 한 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료들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 되더라. 이거면 토지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그 다음에 건물은 동 단위로 이렇게 돼요. 기록해야죠.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하는데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로 구성을 하는 거야.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 울구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해요?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울구에는 뭐를 기록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바로 울구예요. 자, 울구는 얘가 있어야만 울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냐면 소유권 제한물권, 용의물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용의물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거란 말이야.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얘가 없이 이런 등기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런 등기부는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등기부는 없습니다. 표제부만을 두는 것도 없어요. 이런 건 있죠. 울구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현찰 주고 집 산 사람은 울구가 없어요.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은 울구가 있고. 어? 이해하셨죠? 네. 현찰을 주고 산 사람은 울구가 없어요. 왜? 저당권이 없으니까.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 산 사람은 울구에 뭐가 들어온다? 근저당권이 들어와요. 그래서 토지는 필지마다 뭐를 둬라?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는 것이고 건물은 동단위로 무엇을 둔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둔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죠? 이거. 근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여기서 무엇이 존재한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 등기법에서 예외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집합 건물이에요. 이렇게. 아파트.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춰라? 독립성을 갖춘다. 여기 집합 건물, 구분 건물. 이러한 구분 건물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뭐를 둔다?
1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표현해요. 말이 어렵죠? 얘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자?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표현을 해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말로 풀어쓸게요. 일단은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한동 건물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구조는 무엇이고, 종류는 뭐고, 면적은 각 층별로 면적은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럼 표시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동 건물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이걸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에 여기 표제부에 뭘 쓴다 그랬어요? 부동산의 표시를 쓴다 그랬죠. 건물의 표시를 쓰고 토지의 표시를 쓰겠죠. 그럼 여기에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를 쓰는 거야. 소재, 지번, 명칭도 있잖아. 얘네들은 여기 명칭 써 있고 몇 동 써 있잖아. 명칭, 번호, 구조가 뭐냐? 5층 아파트다. 철근 콘크리트조다. 종류는 뭐냐? 5층 아파트다. 면적은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얼마, 3층 면적 얼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표시를 보여주는 게 한동 건물 표제부고, 여기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어요? A가 소유하고 여기는 B가 소유하잖아. 이렇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아셨어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얘를 무엇이라 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갖고 을구를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어요.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둔다? 표제부와 무엇을 둔다? 을구를 둔다라고 하는 거야. 각각에. 그러니까 얘는 등기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뭐만 있는 거야? 을구만 있는 거야. 얘는 토지만 봤을 때, 건물만 봤을 때 뭐만 있는 거예요? 건물의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일단 한동 건물에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제부가 있어야 돼. 이해 가세요? 101호에 뭐가 있어야 돼? 표제부 갑구 을구. 102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 꼭대기집에 표제부 갑구 을구. 퉁쳐서 얘를 1등기 기록이라 다 묶어가지고. 다 묶어서 뭐라 표현한다? 1등기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랑 조금 약간 틀리죠? 그러니까 시험에 얘보다는 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얘보다는 얘가. 어떻게 등기부가 생겼는지도 우리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공부하면서 그려봤죠. 지적공부 토지대장도 그려보고 지적도도 그려봤잖아. 마찬가지로 등기법의 기본은 등기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야 공부가 편해요. 그러면 다시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거래되죠. 건물은 동단위로 거래되죠. 집합 건물은 동단위로 거래되는 게 전유 부분별로 거래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1부동산 1등기기록은 거래의 단위별로 표지부 갖고 을구를 두라는 개념의 식도 생각하면 거래의 단위별로 표지부 갖고 을구. 여기는 거래의 단위별로 표지부 갖고 을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형식적인 예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왜? 거래 단위별로 뭐를 두고 있기 때문에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는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외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거래 단위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요거. 자, 얘네들은 등기부 어디에다 해요? 표제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죠. 표제부 2개가 있겠네. 그러면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고, 그렇죠?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집이 이렇게 하나 있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지금 책 볼 필요가 없어요. 책 보면은 몰라. 등기법은
책을 보고 이제 지금 인문서기 때문에 지금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시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쏙 들어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실은. 변경은 바꾸는 거겠지. 그죠? 네. 말소는 없애는 거겠고 멸실은 부동산이 휙 날아갔을 때 하는 거겠고 회복은 죽었던 거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얘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엇이다? 화곡동이더라 이겁니다. 집은 얼마? 100이에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야 별개예요? 별개죠? 네.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 집합 건물까지는 안 가고 토지 등기부 표지부가 어떻게 생겼고 건물 등기부 표지부가 어떻게 생겼고 갑구와 울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 등기법에서는. 오늘 들어서 어렵다. 등기법 포기할래? 그럼 포기하는 거고 할만하네? 그럼 이제 하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를 한번 보자. 건물. 자,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는 뭐를 쓸까요? 건물에 뭐를 쓸까? 건물에 무엇을 쓴다? 건물에 표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순번을 써줘야 돼. 등기한 순서를. 이걸 우리가 표시번호라 그래요. 여기를 표시번호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접수가 들어가요. 표시번호 1번. 접수 오늘 며칠이에요? 2015년 12월 3일 월 일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쓴다? 이제 건물에 표시를 쓰는 거야. 여기다 뭐를 쓴다? 건물에 표시를 써. 건물의 표시는 뭐예요? 소재. 다 설명했던 거잖아.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얘네들을 구조와 지목 안 들어간다니까.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이것을 건물의 무엇이라고 칭한다? 내역이라고 칭해요. 여기다 뭐를 쓰는 여기다가는 건물에 무엇을 쓰는 거냐면 내역을 쓰는 거예요. 그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쓰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쉬워. 내가 그려볼까요? 표시번호 접수만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은데 이거. 등기법은 서로 엮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엮어서만 공부하시면 양을 확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험 볼 때까지 막 어렵다 막 어려움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 합격만 하면 되는데 민법 열심히 하고 나중에 등기법 어려워도 전혀 안 하진 않잖아. 권리 쪽만 공부하고 그냥 가도 5-6개 맞춰요. 뭘 그렇게 고민 스트레스 받고 막 공부를 해. 편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 공인중개사. 100점 맞고 붙는 사람 대문제 없어요. 그러면 합격 점수가 70점 이상이 많을까? 60에서 70이 많을까요? 거의 60에 70에 몰려 있어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 안에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는. 중개사 공부하시면 첫 번째 살이 쪄요. 날씬했던 사람들도 뚱뚱해져. 왜? 맨날 학원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앉아만 있으면 안 쪄요. 살은. 먹으니까 찌는 거야. 커피도 마셔야죠. 과자도 먹어야죠. 사탕도 먹어야죠. 커피도 믹스 많이 마시잖아. 믹스 먹으면 100% 살찝니다. 믹스를 조심하셔야 돼. 그냥 아메리카노만 드세요. 그러면 살 덜 쪄. 근데 믹스 마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감당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막 믹스를 하루에 10잔씩 마셨어요. 왜냐면 쉬는 시간에 딱 끝나잖아. 그러면 들어가서 뭐부터 타? 커피부터 타요. 2모금 마시고 내려와. 다시 들어와. 그러면 다음 1시간 끝나고 하면 식죠? 안 마셔? 왜 마셔 식은 거를? 또 타요. 그럼 하루에 종이 수업하면 7, 8시간 수업하다 보니까 7, 8잔이 나오는 거야. 또 수강생들이 뽑아다 주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자판기가 있었잖아. 뽑아 놓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건물 등기부 표제표는 뭐를 썼다? 건물의 표시. 그럼 토지 등기부 표제표는 뭐를 써요? 토지 표시를 쓰는 거야. 여기에 토지에 뭐를 쓴다? 표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지 않겠냐 이거지. 위하고 아래가. 여기는 뭐를 써요? 여기는 표시 번호를 쓰고 여기는 뭐를 쓰고 접수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표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표시라 하면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을 쓰는 거야. 요게 바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뭐예요? 이게 토지 등기부 무엇이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그려야 돼요? 갑구하고 울구를 그리는 거야. 갑구하고 울구. 갑구와 울구는 생긴 건 어떨까요?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울구에다는 뭐를 기록을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갑구와 울구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갑구는 뭐를 쓰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울구는 뭐를 쓴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여기는 표시번호를 썼죠. 근데 갑구하고 울구는 순위를 다퉈야 되기 때문에 순위번호라는 걸 써요. 표시번호가 아니라. 여기 뭐를 쓴다? 순위번호를 써요. 그리고 등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이냐, 소유권 보존이냐, 지상권 설정이냐, 전세권 설정이냐 그러한 등기 무엇을 쓴다? 등기 목적을 써요. 만약에 우리가 지상권이면 1번 등기 목적은 지상권 무엇이다? 지상권 설정 요게 등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접수를 써. 접수를 쓰는데 오늘 며칠이에요? 2015년 12월 3일 제100호. 여기는 뭐가 없어요? 여기 접수 연월일만 써 있죠. 여기는 접수 연월일만 써 있죠. 여기는 접수 연월일 써 있고 제100호라고 써 있죠. 이걸 접수 번호라 그래. 이 100호라고 하는 개념을 100이라고 하는 개념을 접수 무엇이라 한다? 접수 번호. 접수 번호라고 하는 것은 은행 가면 순번 대기표 나오죠? 그 똑같아. 먼저 한 놈이 1번이고 두 번째 한 놈이 2번이고 세 번째 한 놈이 3번이고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접수 번호를 가지고도 순위를 따질 수가 있죠. 먼저 한 놈이 앞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표제부는 순위 권리의 얘는 권리 표시가 아니잖아. 그냥 부동산의 표시니까 어떤 순위를 나열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순위를 나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 없다? 접수 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접수 번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원인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등기 원인도 있을 것이고 원인 일자도 있겠죠. 지상권 설정의 원인은 설정 계약 아니겠냐 이거지 대표적으로. 이해 가시겠죠?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다 뭐를 쓴다? 권리자 및 무엇을 쓴다? 기타 사항을 쓰더라 이겁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여기서 얘가 핵심이에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럼 여기서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의미하는 거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충 이해 가세요? 요거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의 이름이 뭐냐, 그 사람 주소가 어디냐, 주민번호가 뭐냐를 쓰는 거예요. 기타적인 내용은 지상권이니까 지료가 있으면 지료를 쓰고, 그죠? 목적도 쓰고, 뭐 수목 소유할 것이냐, 건물을 소유할 것이냐, 공작물을 소유할 것이냐, 존속기간이 있으면 존속기간도 쓰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전세권 같은 경우는 뭐를 써줘야 돼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써. 지상권의 경우는 지료를 줄 것을 약정하면 지료를 쓰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뭐를 써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기타 존속기간 이런 것들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기타적인 내용은 권리에 뭐를 쓰는 거야? 내용을 쓰는 거야. 권리에 뭐를 쓴다? 내용. 이율도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율도. 이해 가시겠죠? 변제기도 여기다 쓰는 거야. 전세권의 목적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전세금도 여기다 쓰고 지료도 여기다 쓰고 차임도 여기다 쓰는 거야. 임차권의 경우에. 대충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등기부가 표지부가 이렇게 생겼고 갑구하고 울구가 이렇게. 갑구는 여기다 뭐를 써야 돼? 소유권 보존이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을 쓴다 이거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대충 이해 가세요, 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요. 여기에다 등기하는 것을 사실의 무엇이라 한다?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다 하는 것을 권리의 등기라고 해요. 여기다 하는 등기를 권리의 무엇이라 한다? 권리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의 등기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표제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의 등기 이해하려면 갑구울구를 이해를 해야만. 그러니까 등기법은 암기도 필요하지만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잘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는 게 등기법. 그게 등기법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지적은 조금만 신경 써서 외우면 되는 거고 등기는 조금만 이해해 놓으면 그거 잘 안 까먹는 게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자체가.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제가 이제 풀어볼게요. 쭉 해가지고. 등기부 어디에다 해요?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표제부에 한다고 해서 표제부의 등기라고도 해요. 대충 이해 가세요? 그 옛날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옛날 표제부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 표제부는 여기에 표시번호가 써 있고 여기에 뭐가 써 있다? 표시란이라고 써 있어요. 옛날 등기부는. 얘가 어떻게 나눠졌던 소리예요? 얘가 표시번호하고 표시란으로 나눠졌다 이거야. 그래서 표시란에다 기록한다고 해서 얘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표제부에다 기록한다고 해서 표제부의 등기라고 하고 표제부 어디에? 표시란에 한다 해가지고 무슨 등기라고 한다? 표시란의 등기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충 이해 가세요? 표제부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표시란에 한다 해가지고 표제부의 등기, 표시란의 등기라고도 해요. 뭐 써요? 건물은? 토지는 뭐를 써요?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건물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얘네들을 쓰는 거야, 얘네들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갈까, 둘이 갈까요? 지목 바뀌면 혼자가 손잡고 가요? 그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의 개념이에요. 언제까지 가야, 아까 언제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또 60, 이제 지적은 잠깐 잊어주세요. 등기야 지금 1월 이내 가야 돼. 1월 이내. 왜 간다 그랬어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으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 1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소리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안 가면 건물만 과태료가 부과돼요. 에? 뭐만? 건물만 50만 원 이하의 무엇이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 토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미 토지는 지적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부과 대상을 하질 않아요. 옛날에는 지적에서 지목 안 바꾸면 과태료 부과됐단 말이에요. 60일이나 안 하면. 근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 안 되고 토지 그럼 여기서 지목이 바뀌면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죠. 그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와서 지목을 바꿔라 이거야. 등기부를. 안 바꾸면 과태료 부과 안 돼요. 구조가 바뀌었죠? 몇 월 이내? 1월 이내 가야 돼. 안 가면 50만 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번 하고 여기 몇 번으로 가? 그 다음 번은 순번은 2번이고 그 다음 순번은 3번이고 그 다음 순번은 4번. 이렇게 등기를 독립된 번호 1, 2, 3, 4, 5 이렇게 하는 것을 주등기라 그래요. 1, 2, 3, 4, 5 이렇게 단독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란 데를 주등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번만 있으면 주등기고요. 본번만 있으면 주등기고 본번과 부번 있으면 부기등기야. 그럼 표제부는 오로지 뭐만?
주등기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주등기로만. 주등기로만.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럼 개념 머릿속에 뭐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표제부에다가 등기를 하는 것들은 이거를 그대로 쫓아가요. 몇 월이네 가라?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몇 월이네? 1월이네.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 형식은 주등기로만. 자, 지못 바꾸는데 손해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얘는 뭐가 없다?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내 거 내가 바꾼다는데 우리가 등기법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소멸할 때, 그럴 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필증이라는 거 있거든요. 나중에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있어. 등기필 정보도 있고 인감도 있는데 등기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을 제출하거든요. 이건 권리에 등기할 때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을 등기할 때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민법에 무효등기 유용 안 배웠죠? 아직 안 배우셨을 거예요. 등기에서도 무효등기에 무엇이 있다? 무효등기에 유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효인 등기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소를 해야 돼. 개념이. 무효인 등기는 무엇하는 것이다? 말소를 해야 되는데 유용하겠다라는 소리는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무효등기 유용도 권리에만 인정이 되는 거야. 여기 인정이 안 돼. 그리고 다시 또 민법에서 권리 추정력이라는 것을 공부해요. 권리 추정력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사실의 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효등기 유용이라든지 추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만? 권리 등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소 자체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등기법은 모두 어디에 초점 맞추는 거야?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얘가 주가 되고 얘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권리 추정력,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이런 것들은 어디에만? 권리 등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실 등기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일단 쉽게 이게 어려우면 나중에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실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1월 이내에 가야 되고 안 가면 건물은 과태료 부과되고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주등기로만 이루어진다. 이게 원리야. 법칙의 법칙. 건물이 멸실이 됐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멸실되면 멸실 등기를 해야 돼. 근데 멸실 등기 등기부 어디에다 하면 표제부에다 해요. 그럼 쫓아 나와야지. 누가 가요? 단독 신청. 소유자 가는 거야. 몇 월 이내 가요? 1월.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이고 이해관계는 없어.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원리야 원리.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 그냥 뭐만 써 있어요? 기능에 따라서 사실 등기와 권리 등기로만 구분된다라고 써 있잖아. 그거는 의미 없는 말이. 그렇게만 공부하면 답을 못 찾아내는 거야. 답을 못 찾아낸다. 그럼 이제 권리의 등기는 얘랑 거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소유권, 권리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아닌 것도 있잖아. 얘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그래요. 전세금을 증액하려면은 혼자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죠. 권리 등기는 일반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에요. 여기서 의무는 없어요. 얘는 몇 월이네? 1월이네. 여기서 지금 의무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의무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건이 따라 붙어. 근데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얘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도 가능해요. 주등기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 주등기.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 그러니까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핵심은 뭐냐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로 가요.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로 가는 거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그러니까 저당권을 예를 들어 보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주등기로 가는 거야.
근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소유권을 가압류하면 주등기가 돼요. 전세권을 가압류하면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목적이 소유권이면 주, 소유권이 아니면 부기. 소유권 이전할 수 있죠? 그 주등기. 전세권 이전할 수 있거든요? 목적이 전세권이잖아. 그러면 부기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이게 주등기, 부기등기의 차이예요. 차이. 그리고 얘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의 등기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에? 권리 등기 하다 보면. 그럼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그자에 뭐를 첨부해야 된다? 그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줘야 돼요. 그리고 보통 권리 등기 할 때는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 얘네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효등기 유용도 권리 등기만. 추정력도 어디에만? 권리에만. 등기필증이라든지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도 어떤 등기를 할 때만 권리 등기할 때만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등기, 얘가 권리등기. 그럼 권리등기는 다시 몇 개로 나눠지냐면은 두 개로 나눠져요. 보존등기하고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는 권리의 변동등기로 나눠지더라. 보존등기와 뭐로 나눠진다? 권리의 변동등기로. 권리의 변동등기라고 하는 것은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는 거야. 이 보존등기를 무엇을 해서?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무엇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제한 물건을 무엇하는 것?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보다 권리의 무엇이다? 변동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재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이게 기능에 따른 분류거든. 기능에 따라서 사실등기와 권리등기로 구분이 되며 권리등기는 보존등기와 권리의 변동등기로 구분된다. 거기서 끝. 우리 교재 보면. 등기법은요. 분류를 잘 하시면 합격하는 거예요.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책은 언제 읽는 거라 그랬어요? 내용을 알고 읽는 거예요. 모르고 읽는 것은 소설책인 거고. 맞잖아요. 수학책 들여다보면 알아요? 몰라. 수학책은. 어떻게 할 거야 수학책을 들여다보면. 민법책 들여다보면 언젠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언젠가가 언젠지 모르잖아. 올해부터 내년에부터 2016년도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등기와 권리등기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분류법을 무엇에 따른 분류로 한다? 기능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사실등기와 권리등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뭘까요? 처음으로 행하는 거. 내가 공유수면 매립했죠? 그 등기 안 해도 내 거야. 근데 내 거라고 하는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보존이에요. 소유권은 보존한다 그래. 그래서 보존이라고 써 있잖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등기보다 보존. 권리의 변동 등기라 함보다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제한물권의 설정 이러한 것들을 권리의 무엇이라 한다? 변동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이해 가세요, 요거? 네. 시험에 보존 등기가 뭐냐 물어보지 않아요. 그 보존 등기 언제 할까요? 건물을 무엇했을 때? 신축했을 때. 공유 쓰면은 매립했을 때가 하는 게 바로 보존 등기예요. 내가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 안 해도 내 거예요. 근데 팔라 그래. 매매하려 그래요. 처분하려 그래. 그럼 내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놓는 거야. 보존 등기를. 그리고 나서 넘기는 거야. 그게 무슨 등기야?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이전 등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아시겠죠? 가처분도 안 돼.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가처분, 가압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라고도 하고 기능에 따른 분류다라고도 합니다. 아셨어요? 요거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등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쓴 이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따른 분류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지우지 마세요.